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그죠? 뭐, 나스닥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세게 했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0.9% 급락을 한 상황이고, 뭐 급락이라기보다 하락을 했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0.94%, 다우존스가 0.36%, S&P 500이 0.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하락 부분을 갖고 들어왔었던 이유,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미국 시장의 주요 섹터별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뭐 오라클서부터 시작을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총이 아직 큰 종목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전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가 조금 반등을 하다가 그죠? 주 후반에 다시 약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만, 그죠? 테슬라만 뭡니까? 그 합병 관련 뉴스 부분 속에서 테슬라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2단 상승에 마디를 완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그 1단 상승한 이후에 2단 상승,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올 그 타이밍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한 3.8%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뭐 섹터별로 명암이 갔는데, 이제 일단 미국 시장에서 뭐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죠? 미국 시장이 지금 바로 올라갈 만한 뉴스나 흐름 부분이 없다. 그죠? 오히려 우리 시장보다 못한 상황이 조금 더 연장될 수가 있고, 그런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핵심으로 올라가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주항공. 그게 우주항공이라는 게 그죠? 결국은 뭡니까? 그 스페이스 X 관련 합병과 그리고 거기에서 인공위성 이거 무진장 발사할 올해 원년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가미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팅턴 인걸스 뭐 이 정도가 시장의 미국 시장의 상승 요인이고, 뭐 헌팅턴 인걸스도 금요일에는 좀 떨어진 부분이긴 해도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부분도 금요일에 약세를 보인 상황이고, 거기에 기존 약세를 보이던 이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메타 뭐 이런 쪽도 다 약세를 보였고,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AMD 뭐 이런 쪽 라인이었잖아, 그제? 거기까지도 과하게 올라온 부분을 하락하는 형태의 부분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반등한 쪽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해줬고, 그러면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죠?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타 주식 쪽 라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나왔었던 주요 뉴스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다음 주에나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봤었었는데, 그죠? 연준 의장을 케빈 워시로,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케빈 워시가 매파적이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쿠바의 멕시코에 대해서 쿠바에 석유 보내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미국이 멕시코, 그러니까 쿠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돈노주의에 입각을 해서, 그죠? 쿠바라든지 여타 그 아메리카 대륙 근처의 부분에 있어서 반미 국가나 이런 국가들을 완전히 이제 소탕하는 작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를 뭡니까? 뭐 베네수엘라처럼 군사력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관세 위협을 하든, 압박을 통해서 아메리카 쪽에, 그죠? 이전에 그 먼노주의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듯이, 이번에는 뭡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의 입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다 압박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지.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 쿠바에 석유 보내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쿠바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요새 가까워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죠? 중국의 캐나다 연관성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친밀도가 강해지니까 이것도 제2차 관세 100% 압박을 하고, 또 캐나다산 항공기 전부 인증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죠? 미국 이민 단속 사망 여파, 뭐 이것도 이 미국 시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없는 뉴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민자 단속하면서 사망한 거에 대한 부분, 여기 미네소타 지역의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부분. 그런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진행된 거지. 다행히 이제 트럼프가 민주당 그 주지사가 있는 그 도시의 시위 폭동과 관련해서, 원래는 뭡니까? 연방 그 군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주지사의 요청이 없으면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섰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뭡니까? 그 위험성에서는 조금
낮은 수위고, 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폭풍 전야, 중동과 관련돼서, 그죠? 미국이 이러한 군사 옵션 부분을 언제 사용할 것이냐. 근데 항상 보면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영향이 적은 주말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주, 주말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된 거지. 여하튼 지금 미국이 뭐 링컨 항공모함 전달을 비롯해서 전투함 뭐 25척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F-35하고, 그리고 뭐 공중급유기 다 지금 핵심 자산을 갖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박을 하면서 이란이 뭐 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비핵화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뭐 이란이 쉽게 뭐 괜찮다라고 협상하겠다 이럴 소지는 없고, 그지? 그런데도 지금 뭐 서로 타협을 하느니 뭐 하니 하는데, 결국은 이란이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핵 개발을 포기해야 평화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90% 100% 다 이건 치러 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진 상황이 연장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작년 12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 예상치 0.3%보다도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종합해서 악재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금요일 날 부각된 악재단 말이지.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 뭡니까?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오씨가 지명된 부분, 이게 이제 작용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럼 이 케빈 오씨가 지명되니까 시장이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강세라는 거지. 그러면서 금값, 은값이 뭐 하루 만에 폭락을 허벌나게 했죠, 그죠? 금 현물 여기 조금 크게 보게 되면 금 가격이, 그죠? 뭡니까? 5,417달러에서 4,883포인트로 급락을 하고, 은이 116달러에서 83달러로 급락하고, 거의 뭐 30% 급락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장중에는 더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급락을 하고, 그죠? 이 케빈 워시가, 그죠? 케빈 워시가 통화 긴축 선호, 매파로 분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금과 은, 원자재, 비트코인 이런 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보게 되면 가는 쪽으로 붙으면 뭐 우리 시장 이번 주 코스닥에 막 저 ETF로 막 돈 들어오듯이 가면 묻지마로 따라 들어가면서 레버리지를 써.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탁 터지면 그 급락 부분이 세게 나오는 거다고. 그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세지면서, 그러면서 뭐 레버리지를 많이 썼었던 부분, 거기에서 급락이 나온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에 체계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섹터가 좋든 안 좋든, 종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화가 되고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그죠? 시장은 급락을 해야지. 그런데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상품들이고, 주식시장은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 실제로는 뭐예요? 뭐 나스닥은 0.94%, 그죠? 다우존스 0.3%, 뭐 반도체가 3.87% 떨어지긴 했어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뭐 고점에서 10% 정도 조정받아도 되는 거고, 그죠? 그거에 비하면 시장은 그렇게 세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니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만약에 금과 은과, 그죠? 케빈 오씨가 매파라는 생각이 상당하다면, 그죠?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게 저렇게 급락하는 타이밍에 놓여져 있어서 은이 27%, 그죠? 금이 뭐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는 부분이라면 시장은 3, 4% 급락을 했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 연준 의장 케빈 오씨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그죠? 막 매판이 뭐 내일 시장 급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막 이래. 왜? 연준 의장 부분을 매파로 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여기 이야기, 뭐 우리나라 언론 기사에 나온 이야기로 보게 되면 뭐 스티븐 브라운 캐피털 이코노믹스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우 길다, 그죠? 뭐 그 중에 한 명은 뭐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가장 나은 결과 중 하나다. 오랜 매파적 성향이 있는데 트럼프의 완전한 꼭두각시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이전만큼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매파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 금, 은, 비트코인 이쪽 부분에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이전에 제가 케빈 애쉬하고 월시 뭐 이름이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 중에 이 사람은 두 번째 정도 될 거라고 본 사람인데 이제 지명이 된 거야. 연준 이사고, 그죠? 그리고 전통적 매파 이미지가 있고, 최근에는 연준의 역할 축소 및 통화정책 체계 개편을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벤 버냉키의 파트너로 위기관리 경험이 강점이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당시에 파월과 함께 연준 의장 후보로 평가됐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건 맞아.
여기 지금 연준이 이장 지명자 경력에서도 보듯이 스탠퍼드대 나와갖고 하버드대 로스쿨 나왔고, 그죠?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파트너였었고, 최연소 35살에 연준 이사 타이틀을 땄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뭐 엄청. 그런데 그죠? 이 사람의 특이한 그게 있어. 뭐 전통적 연준 이장은, 그러니까 제닛 옐런이라든지 벤 버냉키 이런 사람들은 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살에 연준 이사 타이틀을 잡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통화정책 개혁 보고서가 영국 영랑은행에 뭐 채택될 정도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인 거지. 천재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제가 35살 때는 뭐 이 주시장 빙바리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그죠? 대부분이 그렇잖아. 근데 35살에 연준 이사 타이틀 쓰고 타이틀 거머쥐고 할 정도면 천재지. 그죠? 그리고 연준 이사 시절에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가했었던 부분. 그래서 매파로 분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백악관 경력도 있는데, 백악관 경험은 부시 행정부 시기에 백악관에 입학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하고 부시는 여러분들 같은 공화당이지만 사이가 무지 안 좋은 거 아시죠? 부시 가문하고 트럼프 쪽하고는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러면 왜 중요한 연준 이장 자리에 앉혔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걸로 보면 매파 성향이잖아. 그죠? 제가 이제 요거 있었지. 요걸 보여드리려 했는데, 케빈 워쉿이 증가를 갑자기 했고, 그죠? 케빈 헤셋이 내려갔고 하면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거지. 원래는, 그죠? 이 케빈 헤셋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죠? 지난주부터 케빈 워시가 이제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케빈 워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지 않고 이 케빈 워시가 됐는데, 이 케빈 워시가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응? 왜? 트럼프는, 그죠? 예, 빌맨님 안녕하세요. 트럼프는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죠? 새로운 연준 이장이 되면서 5월달 교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금리를 빨리 내려주길 바라는 사람인데, 왜 매파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이장이 넣느냐? 이거를 시장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매파적 성향이 강한 과거의 이력,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파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내용이 틀리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제 일단은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케빈 워시는. 그죠? 그런데 대차대조표는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은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금요일 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를 하니까 시장이 약세를 보인 건데, 이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금리 인하하고 마지막으로 10월인가 금리 인하하고 나서 더 이상 금리 인하 못할 거다 우리나라. 그죠? 3.5%에서 금리 인하 못한다. 왜? 시장의 돈은 계속 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를 어떻게 인하시킵니까? 그죠? 금리를 인하를 시키려면 물가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돈을 풀지 말아야지 물가가 안 올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저는 이후에는 케빈 워시가 오히려 그죠? 연준의 양적 완화 이거를 축소하고 QT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일정 정도 걷어들이면서, 그러면서 금리는 인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매파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기존의 이 부분, 이 케빈 워시의 그 이력으로 보게 되면 매파적인 성향은 분명히 강하다. 그죠? 그런데 요 이제 핵심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 아까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하고도 거기서 같이 일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케빈 워시가. 자, 이제 뭡니까? 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 이제 에스티로도 회장의 대릴사위야. 응? 여기 지금 이 에스티로도의 그 로널드 로더, 에스티로드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회사 있잖아.
잠깐만. 에스티로더의 에스티로더가 뭐 무슨 회사입니까? 화장품. 라디오님도 아시네. 그지? 에스티로더의 회장의 딸이 2명이 있는데, 그죠? 그 2딸 분의 그 사위라고, 사위. 이 케빈 오씨가. 그죠? 그 케빈 오씨가 이 에스티로더 가문가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륙 사위니까. 그러면 에스티로더의, 그죠? 이 에스티로더의 회장, 요 로널드 로더하고 트럼프하고 막연한 사이에 50년 친구예요, 친구. 1960년대 와튼스쿨 동창이고, 대학 시절부터 트럼프하고 이 에스티로더 그 회장하고 미래의 억만장자를 꿈꾸던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50년 넘게 뉴욕 사교계와 비즈니스 파티를 함께 다니면서 뉴욕의 왕자들을 공유했고, 트럼프의 그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로널드 로더, 에스티로더 회장하고의 친분 관계라고. 그러면서 2016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사실 공화당의 비주류였잖아요. 트럼프가 미친놈이라고 취급받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거액을 기부하면서 공개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 또한 이 에스티로더 회장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내밀어준 의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나? 재미없죠? 그죠? 이 케빈 오씨가 로널드 로더의 사위인데, 이 로널드 로더는 세계 유대인 회의 회장이야. 세계 유대인 회의 회장. 입김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트럼프 일기 때 여러분들 전 세계가 반대했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이거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성사시킨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린란드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 에스티로더가의 로널드 로더가 트럼프에게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죠? 미국 시장에서는 유대인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죠? 2024년 그 바이든하고 바이든하고 이 대선 그거 할 때도, 그죠? 계속해서 돈을 밀어준 사람이 로널드 로더고 에스티로더 회장이고, 그죠? 하다못해, 그죠?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지지율이 밀리고, 초기에 지지율이 밀리고, 그리고 소송 비용, 때문에 계속 소송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4가지인가 5가지 제가 도주께서 맨날 그 성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 의사당 난임 해가지고 이거 재판들이 있을 때마다 소송 비용으로 파산 위기에 놓여진 그런 악조건에서도 트럼프 자택 마루라고 해서 후원 만찬을 주최해서 인당 13억 원짜리 후원 만찬을 주최해서 자금을 수여를 해준 사람이 이 에스티로더 회장 로널드 로더라고. 그 사위인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맥 아니에요? 물론 에스티로더의 회장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해서 트럼프가 케빈 오씨하고 그렇게 친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그것까지는. 그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그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틀린 점은 미국은 로비가 활성화돼 있잖아. 트럼프하고 로널드 로더, 에스티로더 회장하고 이런 막역한 관계의 사위, 그걸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는 상황에 과거에 케빈 오씨가 매파였었다고 매파 본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케빈 오씨가 옛날에는 매파였지만 지금은 트럼프하고 트럼프한테 지명이 돼서 의장을 하니까 비둘기파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나 뉴스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이 맥락을 이해하면 저는 절대적인 비둘기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매파 성향을 내겠지만, 그죠?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지금 공화당 의원들도 이 사람이 매파니 아니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다소의 매파적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트럼프의 의도에 비둘기파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자꾸 우리나라 시장이, 그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금은 뭐 급락을 했으니 뭐 우리 시장의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급락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 하락은 하겠지 당연히. 근데 급락으로 가는 부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 에스티로더 회장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계성이 있다고. 그죠? 이 로널드 로더가 이미 트럼프 첫 일기 당시에 그린란드 장악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이미 그린란드의 담수 병입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미 일기 때. 물 회사, 물. 응? 그리고 지금 뭡니까? 제프 베조스라든지 빌 게이츠, 뭐 마이클 블룸버그 뭐 해가지고 해서 그죠? 이미 광물과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샘 알트먼, 오픈 AI 뭐 이 분도 뭡니까?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응?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그지? 상무장관 그쪽도 그린란드 광산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참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면 이건 몰매맞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그린란드에 미국이 그린란드 지금 지배하려고 무지에 쓰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사전 정보 유출이지, 그지? 그런데도 그쪽에 투자하고 있어. 자, 그러면 그린란드에 제가 여러분들 도직구를 통하거나 매번 이야기할 때 그린란드에 광물이 무진장 많지만, 그죠? 그 그린란드에서 광물 중에 가장 많은 가치가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광물 자산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토리가 있잖아. 그죠? 히토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물 있어야 돼요. 응? 그 그린란드 큰 땅 아니야. 조그만 섬이지. 거기에 이미 물회사를 차려놓고 응? 이런 설비 흐름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건 SD로도 부분이 선점을 하면서 그쪽에 영향을 갖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워시가 표면적으로는 매파처럼 보일지라도 트럼프 최측근인 로더 가문의 일원으로서 결국 트럼프의 저금리 기조에 부응할 가능성이 궁극적으로는 더 높다. 그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데릴사이 케빈 워시 응? 지금은 기준금리와 관련돼서는 비둘기 성향을 가지면서 매파적인 이야기도 가끔씩 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가지면서 그죠? 유동성과 관련돼서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를 하려고 하지만 유동성을 막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하는 쪽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비둘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응? 엄청난 비둘기파는 금리도 인하하고 그죠?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세게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금리는 인하하는 쪽, 대차대조표는 축소하는 쪽. 이러면 뭡니까? 유동성은 중간 정도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쪽 라인 부분은 안 좋은 거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쪽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부분 그쪽의 하락폭이 그렇게 세게 나온 이유가 그 흐름이다.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땐 아까 봤었던 에너지라든지 히토류 그죠? 그린란드 프로젝트와 연관된 부분 거기다가 이 케빈 워시는 은행의 규제를 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 극혐해. 그래서 금융이나 은행주들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금융주나 은행주들에 대한 부분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죠? 트럼프의 그 힘을 통한 평화의 지지, 절대적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이나 우주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낫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그런 관계들을 보게 되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기 대강 그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죠? 그런 쪽이 이제 그 부분이고 쿠바나 트럼프의 그 캐나다와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이거는 그 사안이면서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힘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방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민주당의 그 도시 시위와 관련된 부분 조금 자제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과 관련돼서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건 넘어간 부분이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나온 부분 요거는 그렇게 크게 부각될 요인은 아니지. 이유가 어떠냐에 이제 따라서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좀 올라간 거는 요거지. 로켓, 로봇, AI 제국세 머스크 해가지고 스페이스 X와 XAI의 합병 추진한다. 이거 계속 나오는 뉴스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좀 올른 거고. 자, 이제 거기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5조
투자 계획 보류하겠다. 파트너십. 왜냐면 이제 오픈 AI와 관련된 뭔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가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빅테크 기업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안 좋은 게 그 이유야. 그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빅테크 기업 중에서 그죠? 550불 하다가 420불까지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AI와 관련된 오픈 AI 투자를 보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다가 또 그 다음 날 바로 오픈 AI에 대한 불만서를 부인을 하는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뭔가는 이 145조 투자 계획이 원안보다는 축소된 투자. 왜? 우리가 순환 흐름 보셨었잖아. 동그랗게 해가지고 연결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연결되고 엔비디아 연결되고 뭐 메타 이렇게 쭉쭉 연결돼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픈 AI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연쇄 반응이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 빅테크 기업들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구글 알파벳보다 제미나이보다 밀리는 이 오픈 AI 쪽을 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투자하는 건 조금 부담이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뭡니까? 수익성 가시화가 되지 못하는 기업이거나 경쟁에서 좀 밀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보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부 암시하는 대목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 그런 시장은 없어요.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오를 걸 몰랐었던 것처럼 그죠?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리잖아. 그죠? 그 가치가 어떤지, 그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움직여야지. 옛날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뭡니까? 우리 시장보다 매번 좋았으니까 항상 좋을 것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보면 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이다 보니까 오늘 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지. 그죠? 역시 반도체가, 그죠? 전년 동기 대비 102%로 역대 1위, 컴퓨터 1위, 자동차 2위, 이렇게, 증가한 부분. 그래서 수출이, 1월 수출이 30% 정도, 근데 이건 이제 조호빌스가, 그죠? 우리 설이 원래, 작년에 1월 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2월 달로 가 있기 때문에 조호빌스가 증가한 영향이 좀 커. 여하튼 그래도 수출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디램 수출이 가격, 이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1, 4분기에 뭡니까? 가격, 최소 50%에서 80% 인상하겠다.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DRAM 수출 가격이 한 달새 60% 급등하면서 DDR4가 752%, DDR5가 661%. 가격이 그제 이게 참 전년 동월 대비 750%, 600%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지.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중량이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라 물량은 10% 내외 증가한 거고 가격 인상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은 거지. 매출의 증가는 사실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매출 증가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58%이 정도 되라는 건 가격 인상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이 가격을 더 인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애플이 아이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애플이 어땠어요? 0.47%밖에 못 오른 이유가 이 디램 가격이 더 오르면 아이폰이니 갤럭시니 컴퓨터니 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애플이 그 실적이 좋은 거를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요인도 이런 요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60% 급등. 그래서 DDR4나 이런 가격들이 이렇게 300%, 700%씩 올랐는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그죠? 이거보다 더 가격이 또 더 오르든지 아니면 뭡니까? 매출 비중이 더 증가를 해야지. 그죠?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려면 증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제된 증설을 한다 그랬죠. 절제된. 지금 가격 비싸다고 막 증설하지 않겠다. 이거는 적절하게 증설의 그 부분을 갖고 가겠다는 건 증설이 확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죠? 지금 ETF로 정신없이 들어와서 가치에 비해서 오버슈팅 나고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은 돈빨이지, 수급빨이지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올라갈 만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대덕전자, 우리가 매매했었던 대덕전자나 SNS텍 실적 보면 한 달에 된다. 작년 한 해 50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은 3조가 다 넘어갔고. 그죠? 그렇게 비싼 주식을 사는 부분이 이런 거지. 항상 주식은 수급이 몰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지.
2차전지도 2022년에 뭡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돈이 막 들어오니까 7월 26일 날 고점 때까지 막 올랐잖아. 지금도 뭡니까? 코스닥에 속해 있다고, 코스닥 150에 속해 있다고, 코스닥 150 ETF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뭐해? 막 올라가잖아. 그런데 그런 건 그죠? 그 순간 뭐해? 올라가는 부분이 뭐야? ETF로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도 뭐 2배 ETF 나온다 뭐 하면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한번 이렇게 이런 이 급등, 이 영업이익 급등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뇌리 속에 뭐해? 야, 한번 올라가면 무진장 올라가고 지금 올라온 속도만큼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돈이 멈추면 그리고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면 가치보다 더 많이 상승한 수급으로 상승한 쪽은 이후에 후유증을 상당히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만큼 그죠? 사실 ELS 여러분들 ELS 아시죠? ELS 주가 연계 지수 해가지고 그 ELS ETF도 위험하다고 지금 은행에서 못 파는데 투자 위험이 1등급인 코스닥 ETF는 난리 나면서 지금 팔기 팔아대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지금이 고점일지 아닐지 몰라. 돈이 더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주가 연계 증권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의 ETF를 은행에서 판매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냥 돈의 힘으로 막 올라가는 이 정신없는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나와서 그죠? 떨어지면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거야? 올라갈 때는 그거 몰라요. 근데 이후에 그지?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정을 보이면 누군가 또 탈신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막 올라간다고 야 코스닥 150 ETF 막 올라간다. 반도체 ETF 관련해서 막 올라간다고 해서 막 그 종목마다 거기에 막 비중이 있잖아. 그쪽으로 막 돈이 들어오면 뭐 삼성전자 몇십 프로, 하이닉스 몇 프로, 뭐 종목 그 ETF마다 종목이 조금씩 틀린데, 그죠? 그 ETF로 돈이 들어오면 그 비중, 그 ETF에 속한 기업의 그 비중만큼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갈 땐 좋지. 그죠? 그렇게 해서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실적이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실적이 없는 종목이 들어가면 그 후유증도 이후에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매매했었던 대덕전자나 이거는 코스피야. 그리고 SNS텍이나 리노공업 이런 쪽은 코스닥이고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그죠? 이스페타시스 이거는 뭡니까? 코스피 200이죠. 그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또 목요일 금요일 날 코스피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별 볼 일 없지. 코스피에 속해 있다고. 그죠? 이게 정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이나 뭐 대덕전자도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ISC나 뭐 이런 좋은 종목들 이건 좋은 종목이니까. 근데 코스닥에 속해 있다고 반도체 소부장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이렇게 세게 올라갔잖아. 그지? 우리가 요 날이었죠? 월요일. 요 날이었나? SNS텍 사던 날. 그죠? 이게 요 날이었으니까 얼마? 67,500원 사던 날이었으니까 월요일이었네. 리노공업 ISC 속해 쪽 가장 좋은 쪽 여기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얘는 수요일까지밖에 안 올랐고, 그죠? 그런데 그 월요일부터 코스닥 쪽으로 세게 붙으니까 그냥 막 올라왔어. 그냥 이날부터네. 월요일부터. 이게 제정신이냐고. 암만 종목 ETF로 돈이 들어온다 해도, 그죠? 여기서 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더 갈 수 있지. 돈이 더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다시 비교를 하면 이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싸. 얘네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죠? 얘네들 지금 EPS나 PER로 보게 되면 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리노공업 PER로 봐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지금 여기 보이는 PER로 보더라도 32배. 하이닉스. 아니 분기에 20주씩
20조, 뭐 삼성전자는 20조가 좀 안 됐지만 20조씩 내면 평균 80조잖아. 2468. 최저가. 그지? 80조인데 뭡니까? 시가총액이 650조고 하이닉스가. 이거는 가치를 보면 쟤네들 반도체 소부장보다 엄청나게 싼 거지. 그런데 이런 종목은 비싸니까 못 사겠으니까 얘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갔었던 종목을 사는 관점에서 코스닥 150 종목의 ETF, 뭐 코스닥 반도체 ETF에 150, 뭐 반도체 뭡니까? ETF가 들어온다고 막 올라가는 건 사실은 비정상인 거예요. 가치를 보면. 이 말들 이해하죠?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올라간다고, 자금으로, 수급으로, ETF로 돈 들어오는 것 때문에 들어가? 그런데 내려왔을 때 실적 없으면 어떻게 버틸 거냐고. 지금 리노공업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기업에, 그 리노공업은 리노공업, ISC 이런 기업은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둘째 치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기업들을 그냥 ETF 거기에 속해 있다고 ETF에 자금 들어온다고 샀다가 밀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하고 버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무수히 많은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 그죠? 근데 거기엔 실적도 제대로 못 내는 기업들도 많아.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이번에 실적이 별 볼 일 없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간다고 실적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서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 4분기에도 반도체 소부장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더 좋아질 부분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에 편성되면 안 된다고요. 적정 가치 부분까지 왔는지, 행여 거기가 아닌지, 거기까지 안 왔는지, 응? 그걸 판단하면서 가야지. 그럼 다 팔아서 얘가 되게 LX세미콘? 못 오른 것도 없네. 아, 근데 얘는 코스피네. 그죠? 못 오른 쪽에, 응? 못 오른 쪽에 종목 부분에, 어디야? 코스피 150 속하면서, 대부분 다 올라갔고, 그죠? 그지? 사실은 기판 쪽의 강자는, 그죠? 대덕전자고, 소캠, 이런 쪽에, ISC, 리노공업 이런 게 있어도, 이건, 코스닥 지수를 봐도 그렇지. 지금 3,000포인트 간다는 거에, 뭡니까? 막 현혹돼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돈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맨정신 차리면,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게 올라온 배경을 코스닥 ETF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무조건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 아니야. 아시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조금씩 매매를 했지만 그 다음에 안 하는 이유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벌떡 섰는데 여기서 사서 뭘 얼마나 먹을 거냐고. 3천 갈래요? 마음은 3천 가지 그렇게 갈려. 그런 마음 갖고 조급하다가 다 망해. 지식은. 이거 여기까지 조정 들어오고 1100 라인까지 조정 들어오면 또 못 견뎌 할 거라고. 지수는 부담인 위치인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도 물론 많이 올라와 있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수출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실적 정도 나오거나 하면서 올라왔으니까. 그죠? 근데 코스닥 150, 그죠? 코스닥 150 종목이 코스닥 전체 종목이 한 1850개 이 정도잖아요. 1850개인데 코스닥 150 종목이 이 1850개를 대변할 수 있는 종목들이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야. 거기에 바이오, 거기에 2차전지, 시가총액 코스닥 150 종목에 실적도 안 나오는 2차전지. 그죠? 성장성만 엄청 부각되어 있는 바이오. 성장성만 죽으라고 부각되어 있는 로봇. 성장성만 죽으라고 부각되어 있는 우주항공. 이런 쪽 부분을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포함된 150이야. 코스피 200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를 비롯한 실적을 가미한 쪽에다가 은행,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 꾸준한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주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서 코스피 200이야. 그래서 코스피 200은 나머지 종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수지만, 코스닥 150 종목은 나머지 1850개 종목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섹터들이라고요. 실적으로, 가치로는. 그죠? 그런데 지금 요상한 분위기, 그죠? 코스피 5천위원회에서 코스닥 3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얼핏 나오니까 무조건 3천 갈 줄 알고 들떠서 가는데, 가격 가치로는 이건 엄청난 오바입니다. 지금도. 물론 가려면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응? 반도체 소부장 감고 한다고 막 그러다가 그죠? 실적 안 나와서 얘처럼 실적은 아니지만 에이벨 바이오처럼 단순간에 약재성 나와서 휘몰아쳐서 떨어지면 꼼짝 못해. 코스닥은 그런 변동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죠?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주식은.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으면 그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적게 받을 수 있고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쪽에 약세를 보여도 거기에 있어야지. 여기서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는다? 설 전, 이제 이번 주 주간 있고 다음 주가 설 전 주간이에요. 설 전에 한 주 정도는 분명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조정이 들어올 텐데 그때 코스닥 지금 저렇게 빡 뽑은 변동성 높은 쪽을 갖고 있다가 하루에 그냥 올라갈 때도 20, 30%인 종목은 떨어질 때도 20, 30%입니다. 왜? 수급으로 올라온 종목은 수급이라는 부분이 이상해지면 공포 흐름이 올라갈 땐 공포를 못 느끼지.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져서 하락으로 돌아서면 그 공포 심리가 다시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지금은 못 사서 안달이지만 금요일까지 오늘 월요일이든 약세로 돌아서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정받았겠다. 그죠? 그래서 저 반도체 소부장 올라왔던 거 금요일날 18% 20% 올라왔던 애들이 10% 15% 떨어져봐. 3, 4% 떨어지면 사고 싶어해. 10% 15%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던 것도 왜 매도 안 했을까 후회하기 시작해. 그게 투자 심리라고. 심리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투자 심리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케빈 어시와 관련돼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뭐해?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갑론을박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길게 봐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지명이지만 단기적으로 청문회 통과하기 전까지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야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이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행여나 엄청난 비둘기라는 흐름이 진행된다. 그러면 공화당 의원의 그 연준 의원 통과하지도 못해. 공화당 의원 때문에. 그죠? 그 지난번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5월 달까지인가? 그렇지만 마음 돌려먹고 그죠?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지만 그냥 더 할 수 있어. 연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게 아니니까 계속 늘어붙어 있고, 그죠? 거기에 이 의장 통과시키는 우리나라 보면 심사위원회 같은 거, 그런 쪽에 공화당 의원이 지금 확 트럼프하고 돌아 있어갖고 안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지명해서 해도 그렇게 되면 돌아오면 탑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문회 전까지, 청문회 통과할 때까지는. 그죠? 말 조심한다는 게 뭡니까? 비둘기 표정의 색채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독립성만 강조하고. 매표적인 이야기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조정 타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그죠? 3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 캐나다든 멕시코든 뭐든 안 좋은 흐름 부분들을 다 떨어내고, 그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 가미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때라야 미국 시장이 본격적 상승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시장은 별 볼 일 없이 계속 이 그림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크게 기대하는 상반기 1, 4분기가 아닌 상황인 걸로 보는 이유도 그래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 쭉 내려간다고 확 이렇게 내려갈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저점 없는 부분들을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수렴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갖고 갈 거냐, 아니면 박스권 이 흐름까지 여기까지만 조정받아도 이상할 거야 미국 시장이. 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도 미국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 이런 자리에 있는 애들이 많잖아. 여기까지 내리는 애들이. 나스닥 지수만 안 빠진 거예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이만큼 내려와 있고, 메타만 해도 이만큼 내려와 있고, 그죠? 오크로라든지, 그죠? 실적이 가시성이 없는 애들은 이만큼씩 다 내려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그나마 뱅크가 좀 받쳐줬었고, 그러다가 10% 이자 상한제 때문에 별 볼 일 없어졌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힘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서학개미는 미국 시장에서 빠질 생각 없고, 그죠? 대마불사, 미국 시장 빠지면 계속 매수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의 특색이지. 여태까지는 잘 맞았지,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근데 저는 작년, 올해, 그렇게 서학 쪽에, 크게, 좋을, 그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는 쪽이니까. 자, 이제 그다음 어디였지? 아이씨, 이러다가 털어지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안 좋지, 그지? 지금 조방원이 못 가는 이유, 특히 조선원전이 못 움직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미국하고 관세협정 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대미투자특별법 해서 국회에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던 상황이잖아. 미국하고. 일본처럼 MOU를 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빨리 통과가 돼야지. 진척이 됐어야 되는 거지. 그게 저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거를 빨리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느니 뭐 트럼프가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 아니니까. 응? 이야기했었잖아. 지난주에도. 응? 우리는 그죠? MOU를 하게 되면 국회 비준 안 해도 되는 거고 새로운 정부가 미국의 정부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새롭게 타협할 여지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 국회 비준을 통과해버리면 뭡니까? 정권 교체가 돼도 그러니까 미국이 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부분에 조금 우리 200억 불씩 너네 매년 보내는 거 그거 좀 줄이고 그죠? 다른 쪽 투자하는 거 우리도 관여도를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의심의 폭이 없어. 그죠? 근데 이거를 해놓고 여튼 지금 뭡니까? 트럼프는 빨리 투자특별법 이걸 문제에서 빨리 통과 안 시킨다고 하잖아. 안 시켜서 25%를 인상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15%에서 25%를 인상하는 이거를 안 하려면 우리가 빨리 통과를 시켜야 돼. 여기서 또 뭐 통과 빠르고 안 하고 뭐 이거를 정책 그 부분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왜 통과를 빨리 안 시키고 미적거리다가 25% 인상하는 거에 두드려 트럼프가 25% 인상한다는 이야기까지를 막고 있냐인 거지.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리 미 상무장관하고 이틀째 논의했는데 협의 결론 없이 종결됐대잖아.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미국이 이미 25% 관세에 관련해서 관보에 게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죠? 2월에 빨리 이거 비준하겠다라고 했으면 추가 논의가 뭔 필요 있나? 추가 논의가 필요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바쁜 것 때문에 2월 초에 바로 하면 바로 할 거니까. 그런데 추가 논의가 필요로 하다는 건 뭔가 우리도 빨리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아니면 트럼프가 또 뭔가를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건가. 하여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잖아. 결론은. 그죠? 그런데 이런 추가 논의 필요하고 뭐 합의가 다 돼서 국회 비준만 끝나면 된다는 법안이 그래서 15%로 지금 자동차도 다 관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아서 25% 인상한다는데도 날아가서 추가 논의가 필요로 할 정도고 또 여당 정책위의장은 2월 초도 아니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처리한다고 하니 뭔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응? 그죠? 이건 왜 자동차만 관련해서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냐면 자동차의 관세에 그죠? 트럼프 자동차만 이야기한 게 아니야. 자동차, 목재, 해가지고 여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여기 15%든 뭐든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나아가는 그 정책 흐름으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말 뜻 이해합니까? 응? 여러분들은 왜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지금 추가 논의 필요하고 2월 말 3월 초까지 이렇게 연장할 이유가 늦게 처리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 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어차피 합의를 봤다면 그죠? 빨리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빨리 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일 수가 있잖아. 그죠?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그걸 모르겠어 제가. 아니 법안 비준은 어차피 지금 여당이 과반수 이상 절대 그 숫자를 갖고 있는데 통과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지를 모르겠어. 아무한 생각을 해도 뭔가 빨리 비준이 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쫙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미적거린다면 지금은 그쪽 섹터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이것도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 드림 콘서트가 뭐다 해서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거 막 하는데 그때 가봐야 한다. 얘네 또 취소하고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중국이 그런 나라잖아. 그죠? 일주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응? 일주일 앞두고. 진짜. 응? 내일 또 오히려 이쪽 섹터가 안 좋을 수 있지, 그지? 한한령 기대감에 있었었던, 그죠? 엔터나, 있죠. 자,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49.3. 이제 레이스 부진하고 한판 이거다 그러는데 요즘 그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있고 여러분들 중국군 서열 2위 장위샤가 숙청됐다라는 얘기 한 일주일 전에 들으셨잖아. 그 이후에 숙청이 막 되고 있고 하잖아, 그죠? 사실 장위샤하고 시진핑하고는 엄청나게 남다른 관계로 친한 관계였었는데 저는 이건 오래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그죠? 중국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유출했다. 응? 장위샤가. 그래서 장위샤를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로. 중국은 이제 저는 지금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총 7명인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정성민 부주석 2명 남고 나머지 5명이 다 숙청된 거예요. 이건 그 전에 장위샤가 있을 땐 그죠? 시진핑 반대 세력이 시진핑 그 세력들을 숙청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독재 체제에 시진핑 독재 체제 그거 완성이에요. 만약에 다른 파가 시진핑 그 군사위원회 이거 선발 잘라내는 거 했다면 그 이후로 자기 편을 심었어야지. 그래? 자기 편을 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시진핑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중국은 뭡니까? 집단 지도 체제잖아. 그리고 지금 시진핑 3기죠. 그죠? 제가 2022년인가 2021년인가 2022년 그 추석 때 도직구를 보면 그때 딱 이야기했어요. 공동부윤이, 자급자족이니 이런 정책 흐름을 보니까 이건 장기 집권, 장기 독재 체제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다. 원래 중국은 집단 제도 체제를 하면서 그죠? 그 다음 이 중앙군사위원회 중에 한 명이나 이런 쪽 라인에서 그죠? 그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그 사람을 부각시키면서 또 이제 넘어가는 게 순서인데 이번에 이 중앙군사위원회 중에 5명 숙청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시진핑 1인 체제가 강하다. 그죠? 그런 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2026년 올해까지가 사실 대만을 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보는데 이 1인 체제를 강화해서 그쪽을 칠 거냐? 그죠? 그렇지 않을 거냐? 이거 올해는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격정의 흐름을 보낼 가능성도 큰 거죠. 그죠? 왜? 올해 우리는 6월 달에 지방선거지만, 그죠?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하반기밖에 남지 않는 중국과 대만 관계. 그죠? 거기에다가 11월,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그게 레임덕을 불러일으키냐, 아닐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논평할 부분이 아닌데, 하여튼간, 저렇게, 기본적인 가닥은, 저거는, 장기 집권 가는, 그러니까 1인 체제에, 가려고 하는 의도가 큰 부분이지. 삼성 SDI가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했다는 건, 그 뉴스를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과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월요일날 삼성 SDI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죠? 이제 삼성 SDI는 일단 2차전 실적은 4사분기까지는 실적은 안 좋을 거고, 안 좋은데 정보체와 그리고 ESS 저장 장치 이쪽에 수지가 좀 나오니까 좀 반등하고 있는 그 정도고, 그죠? 거기에다 이제 한국 수출이 이거 30% 정도 예상했는데 벌써 뉴스가 나와서 34% 좋아졌으니까 좋은 부분. 거기에 이제 화장품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죠? 화장품이 작년 전년 동기 대비보다 훨 좋아져서 그러면 실리콘트가 내일 좀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정도 되겠지. 화장품 쪽이 섹터로 보면. 그죠? 그 정도의 그런 부분이 진행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화요일 날도 우리 이제 제출질의 사탕으로 여기에 표시된 것 말고도 조그만 기업들도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화요일 날 이제 팔란티어 미국에서는 실적, 화이자하고 펩시콜라,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한원 시스템, 그리고 한국은행 1월 금통위. 그죠? 그리고 1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달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수요일 날 하나오션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 하나오션, HD 현대 마린솔루션, 카카오뱅크, 현대건설, APR, 롯데케미칼, 거기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AMD, 그죠? 실적 발표. 그다음 목요일에는 LNF, SKC, 하나솔루션, 하나비전, KTNG,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거기에 미국 기업으로는 알파벳,
그죠? 금요일에는 하나시스템, 네이버, 아마존, 블룸버그 에너지, 뭐 이렇게 실적 발표들이 있고, 뭐 경제 지표로 보게 되면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실업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매월 첫째 주 발표되는 지표들. 그런데 뭐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미국 시장의 조정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도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뭡니까? 캐비너시에 의한 하락, 이 부분이 매파적으로 부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파적 성향 인물은 아니다. 그죠? 다만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죠? 코스닥 시장 특히 지난주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조정 흐름이나 저 매파적인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조정의 흐름을 좀 더 세게 갖고 올 수 있는 변동성의 여지는 크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시장과 종목을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돼서 뭐 반도체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와야 매수를 할 만한 상태인 거지, 여기서 빨간불 나서 더 올라가는 라인으로 바라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뭡니까, 여타 섹터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엔터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뭐 중국 저 연기됐다라고 해서 한학령과 관련된 부분, 지금 BTS 세계 월드 투어에도 중국은 없잖아, 그죠? 이번에 그 계획 나온 거에도 중국은 없어. 그거는 중국은 그죠? 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우리